자, 어쨌든 저번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힘 파트 힘의 1번이지, 그지? 네. 26번까지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26번까지 문제 중에서 질문을 좀 받을게. 알겠지? 숙제를 다 해왔지? 안 해온 사람 손 들어봐. 안 해온 사람. 안 해온 사람들은 이제 질문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뭐 풀어봤어야 뭐가 어려운지 알고 그러지. 어쨌든 26번 안에서 나 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질문하세요. 27번. 27번? 27번은 이건 숙제가 아니었어. 26번까지니까 27번에 풀어줄 거야. 26조까지 아니었어요. 26조까지였다고? 6조까지. 26번까지. 어쨌든 27번은 내가 좀 더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예, 이건 됐고 26번 안에서 없냐? 넘어가. 21번. 어? 21번. 21번. 21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힘에 대한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가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A, B 두 물체가 있다. 하나는 1kg, 하나는 2kg. 1번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A가 B를 누르는 힘은 얘가 가지고 있는 MAG 중력의 크기겠지, 그지? 중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가 지금 10m/s의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F는 MA, 요게 이제 mg지, mg. 이게 이제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잖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0N이 지금 B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번은 그냥 10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이 물체의 현재 운동 상태는 정지해 있다. 아래로 누르는 힘이 10N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정지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B가 A를 그와 반대의 방향인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때 힘의 크기는 당연히 아래를 누르고 있는 10N의 힘과 같은 힘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하기를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곧 수직 항력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풀라 그랬어. 그래서 2번의 답도 그냥 10N. 3번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B는 이제 얘인데 얘는 이제 당연히 아래쪽으로 MBG. MBG는 이제 20N에 해당될 건데 20N이니까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니까 20N 아니에요? 뭐라 그랬는데 이 두 물체의 현재 운동 상태는 어떤 상태야?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런 물체를 사실 B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A도 B를 누르고 있는 힘까지 같이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운동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B 따로 A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지금 둘 다 같은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두 물체의 운동이 같다는 얘기고 두 물체의 운동을 한 번에 같이 해석을 해도 무방하거든. 그래서 바닥을 누르는 힘은 20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0N이라고 해주는 게 맞겠지. 그래 안 그래? 어이 와. 앉아. 그 다음에 4번 B가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바닥이 B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떠받치느냐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30N로 눌렀다면 당연히 떠받치는 힘도 얼마다? 30N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있나? 이거 왜? 영주. 너 영주지 그지? 맞냐? 넌 없어? 문제? 너 물리 어렵다며. 26번? 26번. 아, 그래 이거는 좀 헷갈릴만 해. 2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컵이 있고 컵 위에 자석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A 자석, 여기가 B 자석. 둘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NS가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 표기해 줄게 그냥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맞아 N이면 여기는 이제 S로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상태일 거야. 그러면 이제
먼저 이런 문제를 풀려면 힘 표시부터 좀 다 좀 해보십시오. 알겠죠? 얘한테 발생되는 요게 MAG라고 하는 중력,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놈도 MBG라고 하는 중력. 근데 이제 같은 자석이니까 두 물체의 질량은 같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것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발생하고 있어? 서로 잡아당기는 자기력도 존재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B가 A를 당기는 힘은 요거, 그지? 이거를 F 자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A도 B를 당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도 B도 당겨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F 자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F 자기력의 크기는 서로 어때? 서로 같아야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이 여기 있는 A를 떠받치는 힘이 뭐도 있겠어? 수직항력 M도 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눈에 보이나 이거? 힘 표시가 제대로 인식이 되나? 이것만 딱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거든.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다 그랬는데,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힘의 평형은 이 힘들이 어디에다 존재하냐면 작용점이 다 물체 안에 존재합니다.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들은 다 하나의 물체에 그 작용점들이 같은 물체 안에 있어. 같은 물체 안에 작용이 되고 있는 힘들이기 때문에 이 힘들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어?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게 힘의 평형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뭐냐? 힘의 평형 관계야. 맞지? 그래 안 그래? 응.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정지할 수 있는 이유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크기가 같아가지고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상쇄돼서 가만히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작용 반작용은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구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까처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겼다면 이 물체도 누구를 잡아당겨?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작용점은 여기에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에 대한 작용점은 어디 있겠냐? 지구에 있어, 지구에.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작용점이 어디 있겠어? 지구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작용점이 어떻게 해요? 같은 물체에 있지 않아. 서로 다른 물체에게 각각의 작용점이 존재해. 작용점이 이렇게 각각 존재한다는 건 이 힘은 상쇄될 수 있는 힘이야, 아닌 거야? 상쇄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각각 발생하는 힘입니다. 작용 반작용. 상쇄되는 힘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 이거 한번 판별해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느낌상 딱 어때요? A가 B를 당기고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B가 A를 당기는 거잖아. 작용점이 각각 어디에 있어요? 다른 지점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컵을 누르고 있는 힘, 요 수직항력은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작용한 거야? 여기 있는 MAG라고 하는 요 중력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또 뭐 도 있냐면은 F 자기력이라고 그래가지고 B가 A를 잡아당기는 요 힘도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 두 개가 같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 힘이란 말이야. 그게 뭐로 작용하고 있냐면 수직항력 N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MAG라고 하는 A에 작용하는 중력 플러스 F 자기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야. 이 두 개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항력도 역시 이 두 개의 힘의 합벡터가 수직항력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보다는 이게 더 큰 거잖아. 네. 왜냐하면 여기는 MAG하고 MBG의 크기는 아까 같다 그랬잖아, 이거랑. 그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고. 디귿, B를 제거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하는데 B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요걸 왜 없어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럼 뭐도 사라져 버려? 봐봐. 여기는 아까 잡아당기던 F 자기력 이거 어떻게 돼 버려? 이거 사라져 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힘의 크기를 감소한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26번까지 이렇게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없죠? 야, 그리고 지금 늦게 온 사람들 아까 2명 있었는데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그 과거 물리 교재 있잖아. 그지? 그거 합시다, 지금. 다음 27번부터 한번 해보고 가자. 이제부터 27번. 자, 항상 문제는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 너희들은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있는 거야.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어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숙제를 안 내줬던 거야. 같이 하자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이거 할 수 있겠나?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거 혹시 지금 풀어본 사람? 이거 금방 푸는 사람들은 금방 풀긴 하던데. 손 안 대보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공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W로 나타내면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공의 각각의 무게는 지금 W인 것 같습니다. W는 이제 웨이트의 약자야. 그냥 무게란 뜻이거든요. 무게의 약자로 W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W의 크기를 mg로 대체해서 많이 쓰기도 해. 근데 일단 여기는 이 물체 질량이 뭐 m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W로 취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물체에게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대. 그 힘의 정체가 뭐냐를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냐 안 맞냐? 그 힘의 정체는 이런 거야. 이 물체가 지금 중력에 의해서 요 상태를 이런 식으로 이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점이 뭐냐면 접촉 지점이야, 두 물체의 접촉 지점인데, 얘는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얘도 아래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이유는, 그지? 이 중력에 대한 반력이 분명히 떠받치는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력에 의한 이 접촉 지점에 대한 분력, 이걸 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리된 힘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력 때문에 발생되는 이 분리된 이 분력이, 접촉 지점에 대한 이 분력이 얘를 누른단 말이야, 그지? 맞냐 안 맞냐? 아래 공을 누를 거 아니야, 위에 공이. 그러면 반대로 아래 공도 어떻게 해줘요? 누르는 힘만 있으면 되겠어? 그래 안 그래? 모두 있어야 돼. 떠받치는 힘도 존재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이 두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의 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F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서로를 미는 힘이라고. 근데 이렇게만 표기해두면 너희들 입장에서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 있는 힘을 여기다 갖다 옮겨서 이 물체가 얘를 떠받치는 힘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반대로 여기 있던 요 힘을 여기다 옮겨가지고 얘가 얘를 아랫방향, 이 접촉에 대한 작용선 방향으로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요놈요놈인데 실제 효과는 요놈요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 물체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떠받치다 보면은 당연히 이 F에 대한 분력이 두 개가 발생을 해. 그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때 요 힘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쪽 면을 갖다가 떠받치는 수직 항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쪽 면도 지금 이게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맞지? 안 그냐? 얘가 이 벽이 얘를 안 떠받치면 얘가 이 상태를 유지하겠어? 유지를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의 수평 방향에 대한 분력이 이쪽 면을 갖다가 누르는 힘이 될 것이고, 그지? 그 누르는 힘에 대한 수직 항력을 N1으로 정의를 하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바닥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요 면, 이쪽 벽면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힘들이 발생을 해, 실제로. 그래서 이쪽도 지금 이렇게 누르는 힘이 존재하겠죠. 여기 이렇게 누르는 힘이 존재할 건데 그것도 뭐냐면 바로 이 크기, 이 힘에 대한 이쪽 방향의 분력. 그지? 그래 안 그래? 너 왜 여기 왔냐? 아주 좋은 거다. 너 과거반 안 예잖아. 그거만. 영재반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쪽 벽을 누르는 힘인데 이 힘하고 이 힘하고는 어때 크기가? 같은 F를 갖다가 수평 방향으로 분력한 거니까 분리한 거니까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겠어? 같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역시 N1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겠는가? 떠받치는 힘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바닥면 같은 경우는 이 아래를 누르고 있는 중력 뿐만이 아니라 뭐도 작용을 하고 있냐면 이 물체 작용하는 중력뿐만이 아니라 요 F에 대한 분력 요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같이 아래를 누르고 있겠지. 그 힘의 크기를 N1과는 다르니까 N2로 정의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힘 표시를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거든.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겠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이거 처음엔 잘 안 돼. 몇 번 하다 보고 선생님 설명 들은 거 내가 직접 따라서 몇 번 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이제 선생님 없이도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힘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 아직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떠한 관계식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힘의 크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적절할까? 어떠한 관계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핵심이지. 그래 안 그래?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냐? 태 뭐였더라? 금태 섭인가? 태찬이. 태찬아. 어떤 관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냐? 우리가 지금 이 단원 힘 파트입니다. 어떤 관계로 식을 만들면 가장 좋겠어? 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역학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항상 물체의 운동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요거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이 두 물체? 정지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자 뉴턴 제1법칙에 의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알자임이요. 그렇지. 알자임이 0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힘들에 대한 어떠한 관계를 갖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힘 평형식밖에 없어 지금. 맞냐 안 맞냐? 맞잖아. 운동 상태가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되어 있는 운동 상태를 갖다가 이제 힘에 대해서 표현하려면은 힘표형식 외에는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힘표형식으로 한번 이런 힘들에 대한 관계를 한번 쭉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아랫공부터 해가지고 아랫공부터 하자. 아랫공, 윗공에 대한 여러 개의 좀 관계식들을
쭉 한번 적어보자 이 말이야. 알겠지? 아래고 일단 그 힘에 대한 평형을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항상 수평 방향,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 대한 힘평형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물체에 대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평형, 아래 윗공에 대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힘평형.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지금? 4개 나오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4개씩을 연립하면 뭐가 안 나오겠냐? 라는 느낌이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에 일단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N1, 그지? 아까 이제 떠받치는 힘이 있다 그랬죠. 얘 같은 경우 N1이 있다 그랬으니까 N1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 있는 저 F라고 하는 수평 방향의 분력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F 곱하기 얼마야 돼? 여기가 이제 45도면 이것도 45도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뭐 그러면 이것도 45도일 거고 뭐라 해도 상관없어. 사인 45도든 코사인 45도든 이거에 대한 이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값 딱 똑같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얼마야? 2분의 루트 2. 요게 이제 N1인 것 같아요. 이게 N1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은 지금 요것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요거.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이제는 수직 방향에 대한 힘평형. 수직 방향의 힘은 이제 N2라고 하는 힘이 바닥을 해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인데 그게 뭘 거냐라고 한다면 W에다가 뭐 한 거야? 이번에도 이거에 대한 분력.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F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게 N2이지 않겠느냐? 이게 다야. 별거 있나? 없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윗공도 역시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에 대한 식들을 좀 만들어 보면 여기서도 N1은 똑같지? F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번에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은 요거거든, 요거. 맞냐 안 맞냐?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 W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그러면 뭐도 있어야 돼?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거는 뭐와 같을 거냐면 이 F에 대한 분력 요가 같지 않겠느냐 이거인 거지. 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W는 F 곱하기 이것도 2분의 루트 2가 똑같지 않겠느냐. 자, 지금부터 답을 구해보십시오. 시작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값이다. 이거 4개씩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4개씩 중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연립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 시작해. 자, 다 줬다. 다 풀었어 이제. 저 식 4개만 너희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F 값은 그러면은 W로 표현하면 얼마겠느냐 이거야. 얼마냐? 그래 이거 이거 이항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래 얼마야 그래서? 루트 2 여기 끝. 자,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선생님 뭐 하려고 식을 이렇게 4개나 썼을까? 보여주려고. 힘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정통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 힘의 크기가 다른 힘과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딱 식을 세워봤더니 뭐야? 그냥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라고 딱 느끼면서 이제 푸는 게 가장 정석인 거고. 네. 빨리 푸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걸로 해서 이거 서로 잡았더니 이거 힘이니까 이거에 대한 힘의 관계로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좀 표현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힘을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에 그 힘에 대한 크기를 그 수평 방향이나 수직으로 서로 분해를 해가지고 각각의
수평 수직에 대한 이런 힘평형 공식들로 해가지고 힘들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유추해내시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런 형태로 접근해가. 이런 형태로. 오케이? 근데 사전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안 하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물체 운동 상태를 생각을 안 해. 물체 운동 상태를 생각을 하고서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경험치를 좀 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번 28번 너희들이랑 풀어봐. 이거는 이제 방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28번을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봐. 자, T1과 T2 값 구하래. 이건 이제 시켜봐야 되겠다. 옆에 하나 더 쓸 수 있나? 추가를. 태찬이 왔고 도현이 왔냐? 선근이 왔다 그랬고 지윤이 왔죠. 시혁이 왔죠. 은혁이 왔죠. 신우진 없어요. 없냐? 오윤석. 네. 그 다음에 유서우 왔다 그랬고 윤영주 왔고 이윤우 왔지. 그 다음에 이태혁. 그 다음에 재준이 왔고 주훈이 왔고 이찬이 왔고 예준이 왔고 최도윤 안 왔냐? 한재희 왔지. 제이. 홍희준 아까 안 왔었는데 왔냐? 안 왔냐? 고윤호는 온 거고 최도윤이랑 홍희준이 안 온 거죠. 아, 신우진도 안 왔지. 세 사람이 안 왔네. 어? 18명인데? 야, 이름 안 부른 사람. 고윤호 왔고 홍의준 왔어? 안 왔지? 최도윤 안 왔지? 신우진 안 왔지? 뭐지? 18명인데 출석부에 17명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18명인데? 지금 출석 이름 안 부른 사람 있냐 혹시? 다시 한번 불러볼게. 금태찬, 김도연, 김선근, 김지윤, 박시혁, 서은혁, 그 다음에 오윤석, 유서우, 윤영주, 이윤우, 이태혁, 임재준, 정주훈, 조이찬, 지혜준, 한재희, 고윤호. 왜? 아, 너 이름 안 불렀냐? 맞아. 이름이 뭐였더라? 김민중이요. 김민중? 중이냐? 중? 준? 중? 네. 학교가 어디더라? 용인 신촌중학교. 용인? 신촌중. 순천중? 신촌. 신촌중. 자, 이거 답 나왔냐? T1 얼마야? 50m
T1은 50N, 50. T1은 50N, T2는 50 루트 3N, 그지? 설명이 필요하다. 손 들어봐. 이거 어떻게 나온 건가? 괜찮아. 손 괜찮이 들어. 특강인데 그 뭐 남들이 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난 잘 모르겠는데 안도 그러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이.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겠으면.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푸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물체 지금 정지에 있어, 운동하고 있어? 정지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할 때 발생되고 있는 중력만큼 똑같은 힘이 지금 어디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위쪽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여기서 요 위쪽으로 똑같이 100N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금 선생님 작용점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줄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찍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100N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분해해 주는데 어디로? 저 줄에 대한 방향으로 분해를 해주면 된다고. 줄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요 끝부분을 이 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수선의 발을 이렇게. 이 수선의 발이 맞냐? 대충 그리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이쪽 선부들 역시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요 힘 있지, 그지? 요 힘. 요 힘. 그리고 이쪽 줄에서 발생되는 요 힘. 요 힘. 요게 T1, T2야. 그래서 T1, T2가 합해져 가지고 얼마만큼을 가지게 되는 거야? 100N만큼을 가져가지고 얘가 정지해 있는 거거든. 논리는 딱 이겁니다. 이렇게만 잡아주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게 100N이고 이 각도가 몇 도야 지금? 이렇게 하면 이 각도가 몇 도냐고? 60도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이 각도는 30도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는 큰 삼각형하고 여기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닮음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0N의 코사인 60도로 구해주면 되고, 맞냐? 여기는 요거 같은 경우는 100N의 코사인 30도로 구해주면 T1, T2 값이 각각 나오는 거지. 이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 값은 50N,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T2 값은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3 아니냐. 그래서 50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거. 28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게 풀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조금 어렵다. 근데 29번도 아까 요거 있잖아, 그지? 그 힘 분해해가지고 선생님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 분해해가지고 막 구했던 방법,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29번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림 복잡해서 그림 그리고 있을 동안 좀 풀어볼래요?
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아까처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힘 표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걸 힌트 삼아서 한 번씩 각각의 물체, 이게 이제 A 물체고 여기 B 물체인데 각 물체에 대한 아까처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이거 힘평형이지 이것도 그지? 얘네들 다 어떤 상태야? 운동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A 물체, B 물체에 대한 각각의 수평 수직 방향에 대한 힘평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한번 접근해봐. 한번 해봅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방법 자체는. 이런 거 할 때 여기다 그냥 차근히 자꾸 막 이런 데서만 끄적거리지만 말고 A 물체, B 물체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수평, 수직 역시 B 물체도 수평, 수직 딱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식 써. 그럼 보인다고. 식을 써보면 보여. 식을 안 쓰면 안 보이는데. 식을 안 써이면 뭐 너희들 뭐 암산 잘하냐? 뭐 진짜 보이냐 이게? 잘 안 보이지. 써봐야지. 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충분히. 아니야? 안 돼. 천천히 해봐. 이대 1 나온 거야? 아직 몰라? 오케이, 이거 선생님 말 잘 되는데 여기 어떻게 신경 써봐야 빨리. 신경 쓰면 되잖아. 안 되냐? 모르겠어? 야, 씨,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네. 칠판이 보여? 어? 안 보이잖아. 뭐 앞으로 가 임마. 야, 이거 너무 먼데? 자리가 뒤에 안 보이면 저 앞에 가서 들어. 저기 자리 있잖아 저기. 너는 보여?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거 좋냐? 선생님은 잘안 보이는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뭐 여기까지만 써놓고 지금 주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나 봐. 아니면 뭐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쓸 수도 있는데 틀리든 어쨌든 막 써보는 게 좋거든. 선생님은 막 틀려도 괜찮아. 그냥 막 끄적거리는 친구들이 나중에 크게 잘 발전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꾸 주저하는 사람도 있어. 성격상 뭔가 이게 딱 안 맞으면은 자기가 딱 생각을 못 내면은 이게 주저하고 이게 못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느립니다. 발전하는 속도가. 자꾸 써봐야 돼. 틀리더라도 계속 써봐야 돼. 그래서 연습장 크게 하나 놓고 거기다 막 끄적거리면서 원래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끄적거리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써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을 내보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공부할 때 한 문제 풀고 답안 지고 한 문제 풀고 답안 지고 한 문제 풀고 답안 지고 조금 풀다가 에이씨 답안 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좀 더뎌. 실력이 상승하긴 하는데 속도가 좀 더딥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어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으니까 풀어보라고 하는 거거든. 풀어봐야 돼. 그럴 때는 계속 끄적거려 보시고요. 아까처럼 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식을 표시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그리고 얘도 역시 이쪽에도 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표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줄하고 이 줄은 아예 A, B라고 해가지고 아예 줄이 달라 종류가. 그러면 줄이 종류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냐면 장력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가 다를지 안 다를지 모르지만 일단 줄이 다르니까 표기 자체도 어떻게 해줘야 돼? 다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놈을 선생님은 T1으로 잡고 이놈을 T2로 잡았어. 그때 이 문제에서는 이 T1을 FA라고 하라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은 T1이 편해서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줄도 뭐예요? 여기는 A, B, C하고는 또 다른 줄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이씨, 뭐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야. 중간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줄입니다. 이게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줄로서 여기서 발생되는 텐션도 다르니까 이제 T3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은 그리고 중력 표시 이거 둘 다 같은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MG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성공한 거야. 여기까지. 이제부터 뭐만 해주면 되냐면 각 물체에 대한 수평, 수직 방향에 대한 분력들만 잘 계산해가지고 힘평 공식만 써주면 되거든. 이거는 이거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수평부터 해보자. 이거 T1에 이거 뭐야 이거? 수평 분력이잖아. 그치?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몇 도야 지금? 45도면 이거 몇 도겠어 여기도? 45도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T1의 코사인 45도. 물론 T1의 코사인 45도도 미리 써놔도 상관없어. 뭐로 쏠까? 2분의 루트 2로 미리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같다는 거냐면 이거에 대한 분력. 그지? 그래 안 그래? T2에 대한 분력. T2에 이것도 역시 몇 도야 여기가? 45도로 나와 있잖아 지금 책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T2에 2분의 루트 2.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이 두 힘이 같으니까 이게 힘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수직 방향에 대한 부분도 역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수직 방향은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뭐예요? T1, T2의 분력의 합력.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것도 역시 이렇게 분력하면 요 힘하고 T2의 요 힘의 두 개가 합벡터로 이루어진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수직은 여기 있는 저 물체의 무게를 질량 m이라고 할게요. 물체가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 질량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내 임의대로 mg라고 그냥 설정을 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T1의 코사인 45도 플러스 T2의 코사인 45도를 합한 거와 같다. 아까처럼 여기 2분의 루트로 바꿔주자.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A 힘에 대한 A 물체에 대한 수평 수직에 대한 힘의 평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어, 그지? 여기서 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게 지금 두 개가 지금 같다고 되어 다 같은 거 아니냐 사실은 이게, 그지? 그래 안 그래? 아직은 잘 모르겠냐? 아니 2분의 루트 2 뒤에 같으면 T1과 T2가 지금 같아야만 이게 성립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1의 크기하고 T2의 크기는 같겠구나. 맞지? 그래 안 그래? 아까 T1이 FA라고 했는데 그러면 T2도 이게 FA로 봐도 되겠구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이 물체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맞냐 안 맞냐? 그냥. 응.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이 T2를 갖다가 뭐로 바꿔버리냐면 FA 또는 T1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은 좀 이따가 계산하기 좀 더 편해.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일단 T1의 크기는 구했잖아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요거하고 요거 합쳐진 게 mg 아니야 이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FA 값, T1 값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FA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 2분의 루트 2 mg.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분의 루트 2
mg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FC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 FC의 크기는 어디서 유추해낼 수 있겠어? 유지발사 말 거 아니야. 아 이제 이 비물체 요거 힘표현 공식으로 해가지고 그 FC의 크기를 갖다 유추해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자. 얘 같은 경우 수평 방향은 지금 FA에 대한 수평 분력 요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T3 지금 이걸 이제 T3를 FC로 바꿔줄게요. FC의 요거에 대한 수평 방향의 분력 요거 있지, 그지? 요거하고 요거의 크기가 지금 같은 걸로 나오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그래서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FA의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니까 요 크기하고 FC에 여기가 힘의 각도 지금 세타가 지금 이게 세타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의 비로 표기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겠냐? 요게 세타니까 말이야. 맞지? 그래서 FC에 사인 세타가 지금 같은 크기의 힘으로써 지금 반응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힘은 자 여기 있는 FA하고 mg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 FA에 대한 중력 요거 하고 아래쪽으로 mg 요 두 개의 합벡터가 뭐와 같은 거야? 요 위로 발생되는 TC의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될 거니까 TC의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맞지? 요게 FC라고 할게. FC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 힘의 크기하고 mg와 요 FA에 대한 수직 분력 그 두 개 합이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FA에 요것도 이제 코사인 사실 2분의 루트 2지, 그지? 2분의 루트 2 플러스 mg가 FC의 코사인 세타가 같다. 구해봐야지. 요걸 3번식, 요걸 4번식이라고 그랬을 때 요걸 통해서 탄젠트 세타 값 유추해낼 수 있지, 그지? 힌트. 탄젠트 세타 값부터 빨리 유추해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FC 사인 세타, FC 코사인 세타 있으니까 요 두 개 연립해가지고 탄젠트 세타 값 구해봐. 탄젠트 세타 얼마 나와? 어? 정리해봐. 탄젠트 세타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지, 그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면 이거에 대한 이거의 b가 3분의 1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3이고 이게 2라는 뜻 아니냐? 그러면 사인 세타도 같이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 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이 이제 사인 세타 값이지, 맞지? 맞잖아. 이게 루트 10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피타고라스로. 그럼 끝났네. FC를 구하려고 하면은 요 사인 세타에다가 루트 10분의 1만 집어넣어주고 끝나는 거네. 맞지? 그리고 아까 FA는 2분의 루트 2 mg라고 했잖아. 자, 요값 여기다가 집어넣고 루트 10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FC의 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FC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몇 대 몇이냐 이거 이제 비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냥 그래요. 답은 1대 2. 이게 답이 돼.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29번도 끝납니다. 네. 결국은 힘평형 공식 이용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게 문제의 핵심이야 그냥. 연립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식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식망들은 대부분의 요령들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운동 상태에 맞게 힘의 평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푼다. 대부분 논리가 그거거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새로운 문제들에다가 내가 직접 한번 막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성공을 맛보면 답이 나오고 그러면 되게 재밌지. 이 파트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를 구한 친구들은 재미를 느껴가지고 막 더 하고 싶은 거고. 자꾸 이제 아유 저런 거 어떻게 해 저거. 저런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 저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뎌. 그래서 좀 긍정적인 사고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그리고 정 안 되면 물리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냥 다 외워버리십시오.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몇 문제 정도를 던져줄 거냐면은 한 1000문제 정도 던져줄 거야. 앞으로 입시 때까지. 1000문제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영재고한테 한 3000문제 던지거든요. 너희들한테는 좀 라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한 1000문제 정도 던질 거란 말이지. 맞지?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재 이 교재가 몇 문제 정도 들어있냐? 겨울방학에 하는 이 교재가 전자기학 파동이랑 역학까지 해가지고 한 250? 300문제 좀 안 될 건데, 그지? 몇 문제까지 되지 이거? 134까지 했으니까 이거 300문제가 좀 안 될 거야 이게 전자기학 합치면. 그리고 하이탑도 있잖아요, 그지? 하이탑 문제까지 하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한 500문제 너희들한테 던지는 거거든, 그지? 500문제 정도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입시하면서 좀 한 그 이상 던질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1000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 중에 한 7, 800문제만 너희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도 입시는 끝나. 물리에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던져주는 문제에서 100%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1000문제를 던지는데 거기서 안 나오는 그걸 거기 100 거기서 벗어나기가 더 쉽지 않겠다. 그렇지 않겠냐? 그냥 제일 좋은 건 다 에어버리십시오. 영주야, 그냥 에어라인 문제 나오면 알겠어? 그냥 에어버려. 푸는 방법을 암기해버리면 되잖아. 내가 예전에 수능반이 있을 때 그 남학생들은 참 너무 게을러가지고 물리를 잘 힘들어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를 엄청 잘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냐라고 내가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 그냥 다 암기해버리는데 책을 다 암기해버리는데 그냥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책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암기해버렸더라고요. 답까지 전부 다 진짜로. 그것도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나 원래 암기하는 거 되게 싫은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하길래 야 암기도 하나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난 물리를 암기하면서 풀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애워라. 그럼 되지 않을까. 물리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여기 물리학자 될 사람. 나 물리학자 되고 싶다. 물리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없잖아, 그지? 안 그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의대 아니면은 나중에 그냥 이공계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아니야? 맞냐, 안 맞냐? 혹시 예대 가고 싶은 사람 있니? 문과 가고 싶은 사람? 철학과, 국어 국문학과 있냐? 러시아어학과, 프랑스어학과 가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대부분 이공계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니야? 그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물리는 딱 입시에 유리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 너무 정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29번 아니 마지막 30번 하면서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번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 언제까지냐? 55분까지야? 55분까지라고? 네. 그렇게 길게 해? 특강을? 수학은 그랬어요. 과학은 세 타임인데? 아 그런 거 지금 과학은 세 타임에 이거 끝나고 지구과학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물리. 선행 물리. 잠깐 몇 시까지지? 물리치고 물리치고 물리고. 1시간 10분 지금 끝날 거. 지금 끝난다고? 맞아요. 잠시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누가 시간표 있는 사람 없냐? 쉬는 시간 10분으로 하면은 지금 끝나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닐 거야.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일단 이거 마지막 30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30분에 끝나는데. 30분에 끝나? 맞아? 그런 거 아니야? 그다음 1시간 10분 쉬고. 아니 30분에 끝나. 5시에 그러니까 5시 4시간 하잖아. 4시간 하죠. 쉬는 시간 3시간 20분인데 3시간 20분. 안 떨어져. 미안하다 지금 핸드폰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내가 시간표를 못 본다. 그거 다시 치면 되잖아. 어? 멈췄다가 다시 한번. 걷다가 시간 보고 다시 치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멈출 수 있어. 멈췄다 다시 할 수 있어. 진짜로? 그럼 영상 여러 개 찍으면 돼. 아, 영상 그냥 2개 찍어서 이어가. 그냥 30분 풀어. 그냥 뭐 되겠지. 언젠가 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겠지 뭐 들어올 시간에. 아, 네, 그럼 저희들 쉬는 시간이 사라지나? 자, 어쨌든 그림과는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A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아래쪽으로 F만큼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형태인 거네. 그지? 혹시 이 문제 풀어본 사람 있나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안 풀어봤나요? 이게 이제 하이탑에서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하이탑 이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난이도가 좀 있어. 그래서 조금 좀 그리고 기출 문제 유형이랑 매우 유사해가지고 좀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해본 사람은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아래로 F라고 하는 힘을 가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MAG라고 하는 A의 중력의 크기도 아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거기에 물체 B, 물체 C, B, C 두 개의 물체가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지. 도르래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같은 줄입니다. 요렇게 해서 P줄, 요 밑에 줄이 Q줄이야. 줄이 지금 다르지, 그지? 요거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텐션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텐션은 다른 거야, 종류가. 여기 있는 건 TP, 여기 있는 건 TQ라고 하겠습니다. 야, 너 시간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예측해 봐. 몇 시야? 2시 10분보다 좀 2시 10분에 그거 하면 4시 50분 끝나고 15분에 쉬면 5시 5분에 끝나고. 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선생님 요거 문제 하고 쉴 테니까 좀만 이거 집중해서 해봐. 요 문제 하고 한번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래프가 하나 나타나져 있는데 그래프가 시간과 속력에 관련된 그래프거든. 근데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물체가 빨라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그런 특이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2초까지는 쫙 가속을 하다가 갑자기 2초 이후부터는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 것 같아. 그지? 등속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 여기서가 4.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F의 크기는 C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F는 뭐냐면 A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힘이거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힘이 없으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딱 떼버리는 순간 그 BC가 무거워가지고, 그지? A보다는 BC가 더 무거워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그래프에 나타나져 있죠. 그죠? 손을 넣는 순간 이 그래프에서 이 A, B, C 세 개 물체가 하나의 줄로, 모두 같은 줄은 아니지만 어쨌든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가속도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F의 작용하는 C의 F의 크기는 C의 작용 중력의 크기와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거는 요 2초 때에 있는 요 등속 운동을 보고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2초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F를 이렇게 잡아 끌다 이렇게 내리다가 손을 딱 낸 이후로 2초 후에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 일자 힘이 0이었어. 알짜 힘이 0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알짜 힘이 0이 됐냐고. 땅에 C가 땅에. 그렇지. C가 땅에 먼저 닿았나 봅니다. C가. 그지? 그래 안 그래? C가 먼저 닿으면서 A와 B가 그냥 둘 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속 운동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A에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하고 B에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가 어떻다고 봐야 돼? 같다. 즉 MA하고 MB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까 출발시키기 전에 F를 이렇게 가하고 있을 때 A에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하고 B에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가 같은 상황이야.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더 당겨줘야 딱 힘평을 이룰 수 있겠어? 중력. 그렇지. 얘한테 작용하는 MCG만큼의 중력을 내가 당기고 있었어야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F의 크기는 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이니까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가 C의 2배이래요. 질량은 요 A하고 B는 같다는 걸 알겠는데 C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건 뭘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뭐 등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은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용해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 그 공식이 바로 뭐야? F는 MA. F는 MA.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이 가속 운동하는 구간에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지? 바로 요놈. 맞냐 안 맞냐? 얘하고 얘는 지금 F가 사라졌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질량이니까 얘한테 발생되는 힘 때문에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이 F에다가 여기에다가 MCG를 집어넣는 거야. MCG는 그 다음에 세 물체가 모두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물체를 통틀어서 같이 질량을 묶어버릴게요. EM의 MC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놈을 똑같이 M으로 잡고요. 이놈의 질량은 MC니까 EM의 MC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거기에 가속도가 이게 얼마야 이게? 기울기가? 2m/s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m/s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면 MC하고 M들끼리 이거 비교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구해보면은 M은 EMC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은. 그럼 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틱은 1초일 때. 1초일 때는 언제냐면 지금 이 물체가 무슨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 그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B 물체를 당기는 텐션은 두 개야. 위쪽 방향으로 발생되는 TP, 그지? P가 B를 당기는 힘. 그 다음 밑에 TQ, Q줄이 B를 당기는 힘 두 개란 말이야. 이 두 개의 힘이 수식에 담기려면 역시 이번에도 뭘 쓰면 돼?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로 할 거냐면 아까처럼 A, B, C 세 개의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B의 단독적인 운동 방정식 하나 세워주면 돼. B에. 그러면은 세워보자 여기다가. 자,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뭐 있어? 아래쪽에 힘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지금 TQ가 얘를 당기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 MG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중력의 크기도 있는 거지, 그지?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는 뭐도 있냐면은 마이너스 TP라고 하는 텐션이 반대쪽으로 좀 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M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2라고 했으니까 2m/s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힘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G에다가는 아까처럼 이거를 10으로 대체해서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10m이 될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더 큰 값이야? TP가 더 큰 거야? TQ가 더 큰 거야? 어? TP가 TQ보다 더 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식 정리하면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을 비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힘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봤고 좀 이따가는 이제 3회차 계속 힘에 대해서 연계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맞지? 맞겠지?